안녕하세요, 하 원장입니다. 피부과 갈 시간 내기가 참 힘드시죠? 사실 피부 고민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나 좀 피부 좋아지고 싶다라는 고민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갈 시간도 내야 되고 또 가려고 알아본다 해도 어느 피부과를 가야 될지부터 알아보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다 보니까 이 단계에서 그냥 안 가고 말지 하는 분들이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는 고민은 사실 다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피부과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홈케어로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꿀팁 한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좋아지는 거 하면은 네. 다들 스킨 부스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스킨 부스터가 정확히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스킨 부스터라는 게 참 의학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스킨, 피부, 부스터, 업을 해준다. 피부를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긴 목적의 시술이나 약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쥬란 들어본 적 있으세요, 피디님? 네, 들어봤어요. 리쥬란 들어본 적 있으시고 주베룩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네. 네. 이게 피부과 안 가본 분들도 어느샌가 익숙해진 것처럼 스킨 부스터 하면은 리쥬란, 주베룩 하는 대명사 같은 시술들이 생겨났잖아요. 그것들이 좀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재생 물질 자체를 피부에 직접 넣어줘서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거나, 한마디로 피부결을 좋아지게 한다거나, 톤을 좋아지게 한다거나, 잔주름을 펴준다거나, 안티에이징을 시켜주는 약물을 피부에 넣어주는 것, 아니면 그런 약물을 스킨 부스터라고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스킨 부스터를 맞은 효과를 네. 집에서 낼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이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피부에 넣어주는 주사 행위가 가장 효과가 좋긴 하죠. 근데 집에서 직접 주사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효과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주사로 하는 건 아프잖아요. 아파서 좋은 거 알면서도 못 받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덜 아픕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킨 부스터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가르쳐 주실 방법은 어떤 스킨 부스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굳이 따지자면은 리쥬란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쥬란에는 PN이라는 재생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방법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재생성분 PDRN 함유. 아마 한 번은 스쳐 지나가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PN까지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훌륭한 재생물질인 피부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PDRN이 함유된 물질이기 때문에 리쥬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원리를 낼 수 있는 꿀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 눈물은 원래 눈에다가 네. 넣는 거 아닌가요? 인공 눈물인 거 벌써 알아보셨나요? 저번에 이 인공 눈물을 통해서 오늘 피부가 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 뭐 피부에 써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분만 따지고 보면은 피부에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금액도 저렴합니다. 아주 좋은 전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뜯어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얼굴에 뿌려주는 거죠. 지금 뭐 세안을 안 한 상태긴 한데, 이렇게 좋아지고 싶은 부분에 보통은 앞볼, 옆볼, 이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방울씩 뿌려줍니다. 네.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기만 하고 끝이겠죠? 바르기만 하면은 효과가 과연 괜찮을까요, 피디님? 아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는 피부 장벽이 있기 때문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홈케어로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것도 중요한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뜯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미세한 바늘들이 달려있는 게 보이나요? 이게 근데 롤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여러분들은 세안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부위에 롤러를 롤 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MTS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아마 피부 관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병원에서는 이제 주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넣어주지만 홈케어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고, 요 롤러를 통해서 굴려주게 되면은 피부 장벽에 약간의 미세한 손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인공 눈물에 들어있는 수분 성분과 PDRN 성분, 히알루론 성분이 벌어진 틈을 통해서
조금 더 흡수가 되면서 피부를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MTS 자체가 미세하게 가하는 자극 자체가 피부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같이 한다 하면은 훨씬 좋겠죠. 주의해야 될 상황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뾰족한 침이다 보니까 얼굴에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얼굴을 꼭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무균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세안하는 것처럼 하고 물기 닦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썼다 그러면은 엄마 이거 좋아 엄마도 해봐 바바바바박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한 명당 한 개만 쓰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몇 번 쓰고 나면은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칙상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저는 추천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쓰면 좀 아깝다 보니까 한 3번 정도 쓰고 다시 새 걸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에 2,000원 정도니까 그냥 좋은 피부 관리 받는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아까운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자체가 인공 눈물 성분 자체도 피부에 큰 부담을 주는 게 없고 그리고 이 MTS 자체도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 피부 장벽이 이미 망가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MTS가 좀 부담이 돼서 피부가 좀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피부 컨디션이 좀 좋은 분, 붉은 기운, 염증이 없는 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주의할 점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사용 빈도랑 네. 사용 시간 어떻게 될까요? 막 엄청 오래 하면 더 네. 효과가 있고 그런가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건 없는데 이 MTS를 저도 직접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 마지막에 피디안을 뿌리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손님한테 한 5분 정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마랑 앞볼, 옆볼 한다고 치면은 한 부위에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부담이 없는 시술이다 보니까 뭐 계속 한다고 해서 피부가 확 망가지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매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틈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 시술이랑 네. 좀 유의미한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성분 자체의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하나에 0.5mm가 들어있어요. 0.5mm인데 이게 1mm에 PDRN이 0.75 들어있으니까 그 절반인 0.375가 들어있겠죠. 0.375 같은 경우면은 저희가 병원에서 직접 주사하는 PDRN 비율과 생각해서 봤을 때 한 30-40% 정도 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케어로서는 충분히 유의미하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피부과에서 직접 더 높은 농도를 피부에 넣어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못하긴 하죠. 이게 전에 MTS 설명해 주셨을 때 니들 깊이 차이도 같다고 하는데 깊은 걸로 사야 되나요? 짧은 걸로?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쿠팡에 이거 좋아 보인다 하고 이제 MT에서 치시면은 그 구매 옵션에 몇 mm로 할지가 항상 나올 겁니다. 저는 2mm를 좀 초과하는 거는 사지 않는 것을 권장드려요. 저희 병원에서는 참고로 3mm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mm가 이제 크다는 즉슨 이 바늘이 좀 더 길어서 피부에 좀 더 깊게 침투한다는 뜻인데요. 이 바늘 길이가 깊어질수록 홈케어를 했을 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걸 병원에서 하면은 괜찮거든요. 소독을 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집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 아프기도 하고 피도 이제 한 2mm가 넘어가면 좀 나게 되면서 좀 감당 못할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1.5mm예요. 1.5mm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촘촘하고 제법 길거든요. 이것도 이제 얼굴에 했을 때 약간 아플락 말락 하는 영역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1.5mm에서 2mm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약간 PDRN이 한 네. 30에서 40% 정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거 3번 쓰는 거랑 피부과에서 주사 한번 맞는 거랑 네네. 똑같은 효과인 건가요? 그렇진 않죠. 일단 주사로 직접 들어가는 거랑 이 바늘로 미세한 채널을 만든 뒤에 뿌려주는 거랑은 애초에 들어가는 성질 자체가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냥 수학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렇긴 한데 우리가 30%를 3번 한다고 해서 90%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흡수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효과 차이가 확실히 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홈케어로서 피부가 좀 좋아지는 피부과에서 스킨 부스터라고 부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준비물은 인공 눈물 PDRN이
들어가 있는 인공 눈물 주세요 약사님 하면 이제 약국에서 이거를 팔아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피디아닐이 들어간 인공 눈물 그리고 1.5mm에서 2mm 정도 되는 MTS를 준비를 하셔서 이제 얼굴을 깨끗이 세안하시고 보통 좋아지고 싶은 영역 앞볼이나 이마 쪽에 한 방울씩 뿌려준 다음에 그 부분에 10번 정도 롤롤롤 해준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면은 피부가 그래도 좀 스킨 부스팅이 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목적 자체가 피부 좋아지고 싶지만 피부과 오기 힘든 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꿀팁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방법이 알게 모르게 또 찾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부과의 수입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런 꿀팁들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